두 번째인데요. 그 저희 왜요? 체중 관리하는 부분을 아, 중요하네. 저 혼자 깜짝 놀랐거든요. 왜요? 아침에 체중계 올라가서 몸무게 검사하는 거는 와, 저 진짜 그러면 너무 숨 막힐 것 같거든요. 체중계 올라가서 몸무게 체크하는 거. 그리고 식사할 때 이제 오늘 왜 이렇게 잘 먹어? 이렇게 왜 이렇게 뭐 금방 또 살찌겠어? 이런 식으로 좀 식사할 때 눈치 봐야 하는 그런 발언들은 해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저희는 사실 분명 원칙이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분에게 필요가 없다면 얘기하지 않아요. 아까 영어 공부도 본인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얘기를 한 거고 살이 지금 많이 빼신 거잖아요, 또. 예? 그래서 사실은 다시 돌아가면 아내분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세요. 그래서 요거는 그런 상황에 가서 다시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너무 심하지 않은 선에서 말씀 좀 드리겠다. 그래서 저희가 역제안하는 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을 드실 때 먹는 걸 정해가지고 본인이 드셔라. 막 약간 폭식처럼 이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게 상식적인 한국이 아닌데. 전혀 아닌 거. 혹시 아니, 혹시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제가 표현이 좀 그래요. 다이어트를 하면 뇌가 고장나기 때문에 먹을 때 자기도 모르게 하나 먹을까 두 개 먹고 두 개 먹고 세 개 먹고 계속 먹게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결국 남편 측의 의견은 계속해서 이러한 아내의 체중 관리는 필요하다라는 취지신가요? 그렇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네, 그러면은 이렇게 매일 올라가고 이러는 것은 아니요, 매일은 아닙니다. 그럼 체중은 언제 어떻게 체중은 이틀에 한 번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생각해봤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번? 일주일이잖아요. 2, 3kg가 찔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틀에 한 번이 낫지 않을까요? 이틀에 한 번. 그래야 이게 자기가 이게 탁 와.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그렇죠? 네. 이것이야말로 정말 철저히 아내를 배제한 남편분 위주의 사고가 아닌가요? 도움을 드리겠다. 과식을 하거나 과체중인 상황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 지금 잘 게 관리가 돼서 그런 거죠. 제 말인가요? 네. 저분이 지금 뭐 과체중인 분도 아니고 일주일에 과하면 2, 3kg 찔 수가 있어요. 그럼 이미 되돌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제가 그 양측의 의견을 지금 듣고 있으니까 그 의견이 자꾸 좁혀지질 않아요. 네. 만약에 이런 사안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이렇게 되면 두 분은 이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이혼이 된다고 하면 결정해야 될 것도 되게 많아요. 어쩌면은 그러한 현실적인 것들을 두 분이 자각하면서 다시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혼이 된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양육권과 재산 분할이 정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다시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양육권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무조건 다 저와 두 자녀, 네. 미성년 두 자녀에 대해서 양육권을 주장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빠는 어떻게 남편분? 생각하세요? 네. 보라한테 제가 아이까지 데려오면 보라가 못 살까 봐. 아, 네. 아내를 할 수 없을까 봐. 끔찍히 위합니다. 그럼 양육비는 얼마나 주실 거예요? 250인 맘님 준다고. 네. 왜냐면 사실 소득 자체가 있는데 상당 부분을 이제 양육비로 배려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혼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막 던지는 거지. 실제로 이혼을 했을 때 과연 아빠가 이런 모습을 보일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이혼이 된다면 네. 이게 정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은 자녀의 양육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부분들은 뭐 별 문제 없이 아까 영어 공부나 뭐 이런 것과 상관없이 굉장히 이거는 합의가 잘 되는데 왜 영어 공부와 체중 관리가 합의가 안 되니 정말 이해를 못 그게 하겠고요. 아니라 저분이 이혼할 의사가 1도 없고 영어랑 체중은 내일부터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계속 그거는 절대 포기를 안 하는 거지. 그러면은 재산 분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재산 분할. 자, 재산 분할 저희가 이번에 항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큰 재산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광주에 빌라를 매입을 했어요, 그렇죠? 네. 요게 매매가가 한 어느 정도? 2억 정도 됩니다. 대출이 없는 아니요. 겁니까? 1천만 원 남았습니다. 양육과 관련된 부분을 아내분께서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이 광주 빌라에 대해서 양보합니다.
그러면 광주 빌라에 채무 3천만 원이 지금 남아있다고 네. 하셨는데 네. 그럼 채무 3천만 원도 그대로 부담하시고 순순히 아니죠. 빌라 지분 전체를 넘겨주시는 건가요? 아니죠. 그거는- 네. 좀 너무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빌라를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인수한 조건이죠. 그리고 예적금도 저희가 요거는 양보를 합니다, 사실은. 네, 예적금. 예적금을 이야기해요. 예적금 아니었어? 예적금은 반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지. 예적금은 사실은 부부 공동생활에서 형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아내분은 전업주부로서 지금 하고 계시고 사실 경제적인 활동은 남편이 지금 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 모인 예적금이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서는 한 60% 정도는 좀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네, 저희도 이번 빌라를 가져와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네.